대법에서 항소를 해도요, 다 상소죠, 대법은.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희망사항은 뭐 성탄절 5방 정도로 이렇게 탄탄한 팬덤이 15만 명이나 팬덤이 있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공연만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면 이번에 백종원 논란 가운데에서 갑자기 또 부각된 게 예전에 또 나오셔서 그 언급하셨던 사건이 있었죠. 김호중 씨. 네, 이분에 대한 이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또 불거지면서 또 소환이 돼 버렸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방송 전 오랫동안 이쪽 대중문학에 연예계에 있으면서 뭐 방송 제작진이라든가 뭐 대중 스타들과 뭐 수도 없이 교감을 해서 그런 상황을 좀 많이 좀 보고 그러는데요. 방송 제작진도 갑질을 할 수 있고요. 네. 또 이렇게 경력이 또 인기가 뭐 정말 인기가 천정부지에 솟은 대중 스타가 방송 제작진이나 영화 제작진에 갑질하는 경우는 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네. 이게 의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뭔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그런 사례가 있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김호중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백종원 대표가 방송 출연하면서 MBC 같이 프로그램을 했던 김지현 PD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뭐 유튜브만 하고 있는데 이분이 백종원 더벙커의 방송 갑질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은 게 이제 김호중의 사례를 들었는데 김호중의 SBS 예능 출연을 막았다 백종원 씨가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커졌어요. 근데 사실 아까 제가 처음 언급했잖아요. 이게 의도적으로 누구를 갑질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인기가 많으면 내가 싫은 사람 하기 싫다 그러면 사실 갑질이거든요. 그렇죠. 네. 내 의견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네네. 가까운 그 일하는 파트너들한테 난 저 사람 싫어. 그렇죠. 이럴 수 있긴 하죠. 그러면 저쪽에서 보면 갑질이거든요. 또 방송 제작진은 필요에 의해서 이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방송 제작 차원에서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다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 싫다고 그러면 방송 제작진도 어쩔 수 없거든요. 밀려서 이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갑질인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본다면 모르겠습니다. 뭐 블랙리스트니 뭐 이런 갑질, 영향력 남용 이런 부분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입장 차에 따라 좀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은 좀 그렇게 크게 네. 그 백종원 씨가 막 진짜 뭐 사장서부터 쫓아다니면서 막 여러 사람한테 막 한 게 아니라면 이 정도는 뭐 자기 의견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던데 네네. 근데 오히려 이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우리 김호중 씨 안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지난번에 또 우리가 한번 다뤘었기 때문에 그랬죠. 어떻습니까? 네. 지금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러던데요. 저도 사실 김호중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28력으로 하면서 2심에서 당연히 집행유예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뭐 재판부가 충분히 법리적 판단을 하면서 김호중의 어떤 잘못이 또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팬들과 전혀 다른 일반 대중이 보는 시선에서 그래서 1심도 사실 과하다. 법률 전문가들도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2년 6개월은 너무 과하다. 그렇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거다는 예상도 많이 했는데 정말 의외였습니다. 항소심에서 2년 6개월 집행유예 없는 2년 6개월 실형인데 지금 김호중 씨가 1년 살았어야 했다. 작년 5월 23일 날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까 뭐 이제 그 며칠 뒤면은 딱 1년 되는데 1년 살았으니까 이제 1년 6개월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1년 6개월을 더 복역을 한다는 거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그 방송 나가고 댓글들 보니까 그 팬분들이 어떤 일에도 난 버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시는 찐 팬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2심 재판을 이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이제 서관이 거기 고법이 있는데 저도 갔었습니다. 2심에서는 저도 사실은 집행유예 나오리라는 예상을 하고 갔었는데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날 또 보니까 팬분들이 아주 차분하게 모든 팬분들이 석방되리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김호중 팬분들이 뭐라 그럴까 충성도가 높습니다. 팬분들이 15만 명, 15만 명인데요. 엄청나네요. 그 사건이 난 지금 1년 됐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아무리 그 팬들이 돈독한 그런 관계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루되면 많이 탈퇴를 하거든요. 근데 15만 명 중에 거의 탈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김호중의 지금 상황을 오히려 더 동정하고 더 응원하고 지지하는 팬들의 열의가 높다고 봅니다. 네. 아니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는 있죠. 네네. 그 실수를 어떻게 딛고 네. 반성하고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일어서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그 감동적인 스토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하여튼 김호중 씨가 열심히 좀 잘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네네. 이번에 사실 그 실형이 계속 크게 나왔던 게 일반 음주운전이 아니라 그걸 무마하려는 그렇습니다. 조작이 들어갔던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사고 직후에 물론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지만 뭐 또 판단을 좀 잘못하고 뭐 실수 잘못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바꿔치기라든지 또 음주하고 운전을 한 게 나중에 인정을 했지만 처음에는 뭐 한 열흘간 아니라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사법 판단으로 그러니까 사법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이거는 죄질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1심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을 이제 충분히 반영했으리라고 보고요. 사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희망하고 기대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일한 사건의 경우 물론 거짓말하고 그런 잘못된 충분히지만 그 법리적 판단 기준으로 본다면 그 정도면 왜냐하면 또 이미 피해자인 택시 기사분하고 충분히 합의를 했고 그분 택시 기사분이 자발적으로 또 탄원서도 제출하고 네. 또 수많은 팬분들이 또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고 뭐 아무튼 본인도 당연히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새 사람을 거듭나겠다고 이렇게 다짐했고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아마 1심에서 2심까지 거의 한 11개월 가까이 됐기 때문에 2심 판결까지 11개월 정도 구속 상태에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고 판단이 된다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는 분명히 징벌을 하되 대신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조차도 이제 사실 무산이 됐기 때문에 김호중에 대한 그 죄를 주는 재판부의 그 어떤 기준은 굉장히 엄격하고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뭐 다시 대법부로 항소가 되는 건가요? 네, 아니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는 했고요. 근데 대법에서 항소를 해도요, 다 상소죠 대법원에. 근데 1, 2심에서 이미 법리적 판단을 충분히 났기 때문에 이거가 1, 2심에서 나왔던 건 전혀 다른 어떤 증거가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전례로 봐도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는 거는 10건에 한 3건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30%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것도 일반적인 사건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김호중 팬분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쉽고 사실 앞으로 1년 6개월 기다리는 게 참 힘들 텐데요.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또 1년 복역을 했으니까 이제 1년 6개월 남은 건데 이제 가석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대법 판단에서 예를 들면은 뒤집지 않는다는 전제로 본다면 1년 6개월 살아야 되는데 형기의 60%를 채우면 이제 가석방 신청할 자격이 되거든요. 네. 그게 아마 연말 12월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또 전례상 그렇게 바로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희망사항은 뭐 성탄절 가석방 정도로 이렇게 팬분들은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년 4월 정도에 내년 4월쯤 되면 거의 형기 한 거의 80%. 형기도 많이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뭐 그렇게 채운다고 보이는데 거의 한 2-3달, 서너 달 정도 남겨두고 가석방 되면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김호중 씨가 그 재판부에다가 반성문 네, 130장을 썼다고.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네, 그거 엄청나게. 보면서 네. 이게 장수가 많고, 그러니까 많이 써서 내면은 이게 네. 좀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감형에?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변호사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자꾸 쓰라 그러는 거는 예를 들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 죄를 지어도 반성문을 10번 썼느냐 20번 썼느냐 30번 썼느냐 다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성이 물론 형식인 것 같지만 네. 그만큼 그걸 쓰면서 본인이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를 재판부는 그렇게라도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반성문 그리고 주변에 또 영향력 있는 사람, 연예인들의 선후배들
이런 사람들의 탄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렇군요. 네. 아,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매번 똑같은 내용을 쓸 거는 아닐 그렇죠. 거고 그때 신경을 그렇죠. 쓸 테니까 얼마나 후회하는지 이거를 맞습니다.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긴 하겠군요. 그렇죠. 반성문이. 네네. 별거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자, 근데 김호중 씨는 상고했고 하지만 공범으로 들어간 그 소속사 직원 뭐 대표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은 이제 상고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좀 이렇게 잘 그런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이렇게 잘 리딩을 했으면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 사실은 그 대표라는 분이 내가 지시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이렇게 나중에 얘기도 하고 했지만 그 매니저라든가 이 소속사 관계자들이 사실 김호중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실 판단이 그리고 이틀 후에 또 콘서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콘서트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되면 수만 명의 예매가 끝난 이 관객들에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밖에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소속사 관계자들이 제대로 판단 그렇더라도 이런 사고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잘못을 용서를 빌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몰고 갔어야 되는데 이걸 운전자 바꿔치기라든지 김호중을 아예 전혀 그냥 다른 뭐 호텔로 빼내서 음주 측정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이런 거는 이게 결국 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잘못은 더 사실 큰데요. 물론 죄는 김호중이 훨씬 더 많이 대가를 좀 치르고 있지만 이 대표라든가 본부장이라든가 매니저들은 상고를 포기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1, 2심에서 결론이 동일한 결론이 난 게 뒤집힐 가능성은 없거든요. 상고심은 사실 공력만 낭비이기 때문에 아마 포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근데 어쨌든 그 말씀하신 그 과정 회사의 지시가 됐든 아니면 뭐 그 도움이 됐든 뭐 허위 자수하고 그다음에 블랙박스 영상 삭제하고 뭐 이러저러한 것들 어쨌든 이제 모든 게 명백하게 제가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항소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나는 이거 내가 지은 죄보다는 너무 벌칙이 세다는 의미일지 아니면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헷갈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김호중은 아까 대표라든가 본부장 같은 경우 상고를 포기한 이런 분들은 일반인이잖아요. 이 사건이 끝나면 그걸로 이제 매듭이 지어지지만 김호중은 언젠가는 다시 팬들 앞에 복귀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법리적 판단 물론 대법원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어떤 판단은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충분히 그런 법적인 그 처벌에 대한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또 대가도 치른 거였기 때문에 그래도 팬들이 지켜보고 있고 자신의 양심에 비춰서라도 이거는 뒤집히고 안 뒤집히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아마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뭐 그냥 인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형을 계속 사는 건가요? 그렇죠. 형을 이제 계속 나머지 형을 살아야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일한 희망은 가석방. 불과 이제 뭐 몇 달만이라도. 근데 김호중은 지금 복역하면서 특별한 불미스러운 게 전혀 없고요. 안에서도 굉장히 모범수로 성실하게 지금 복역하고 있고 뭐 면회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뭐 나름 지금 한 1년쯤 됐는데 마음도 차분히 내려놓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팬들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법무부에서 본다면 아마 모범수 중에 모범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나왔을 때 복귀한다고 했을 때 복귀가 좀 순탄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그 연루된 사건이 있으면 몇 년간 활동을 못 하잖아요. 오랫동안 못 하는 분도 그렇습니다. 있고.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워낙 팬덤이 크고 또 뜨거운 그런 지지를 받던 대중 가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더 충격이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형기를 마치고 나와도 당장 활동하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대중의 시선이라는 거는 대중 스타가 대중이 불편한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김호중은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이고요. 일단 한 1, 2년 정도는 물론 본인이 해외에서 유학을 좀 하고 싶어 했어요. 이전부터. 근데 바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유학을 엄두를 못 냈는데 이번 기회에 뭐 성악 공부도 좀 하고요. 유럽이라든 데 가서 해외에서 공부를 좀 하고 돌아와서 돌아온 뒤에도 방송 활동은 하지 말고 팬덤이 탄탄한 팬덤이 15만 명이나 팬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늘 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연을 통해서 대중매체, 방송이라든가 이런 언론에 나서지 않고 늘 본인이 좀 낮은 자세로 공연만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면 뭐 나훈아 씨가 그런 사례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훈아는 특별한 뭐 아주 이런 사례는 아니지만 본인도 그냥 음악을 위해서 방송 대중 매체에 나오지 않고 이런 스타일로 활동을 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근데 참 그때 그 소속사 네네. 그 지분 구조 이제 문제 네네네. 우리가 이야기 나눴었던 게 네네. 기억이 나는데 네. 뭐 상당히 좀 어려워진 것 같은 얘기를 제가 예전에 뉴스 마지막에 본 기억이 나요. 몇 살 그렇습니다. 전에. 네네. 사실 잠깐만 리바이벌 하면 이 소속사가 사실 김호중이 이 사고 터지기 전에는 소속사의 주식 가치가 1,000억이었습니다. 아, 엄청나죠. 네, 그 주식 가치가 세 사람 3인에 의해서 나눠 가지고 있고 뭐 형식적으로는 김호중한테는 돼 있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는 4등분 김호중에게도 일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탄탄한 근데 이 1,000억이 한 방에 다 날아간 휴지 조각이 됐는데 사실 이제 뭐 그 당시에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SBS 자회사라든가 몇 군데 투자 이런 관계가 있었고요. 지금 그 생각 엔터테인먼트였죠.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완전히 폐업된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살아 있고요. 법적으로 법인은 살아 있고 다만 다른 회사에 지금 인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김호중이 복역을 나와서 다시 활동을 한다면 소속은 생각 엔터테인먼트 다시 들어가는 거고요. 네. 다만 그 지분은 새로 인수된 회사가 운영하니까 막 경영진은 바뀐다고 보면 네. 되겠습니다. 아 진짜 음주운전 한 번에 네. 1,000억.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1,000억이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 벌 수 있는 거 하면 2,000억도 넘죠. 2,000억 공연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돈을 날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한 방에. 네. 아, 참 이건 진짜 음주운전은 정말 우리 일반인이고 뭐고 맞습니다. 이건 정말 생명이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도 말아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하여튼 잘 반성하시고 나와서 또 네. 팬분들 위로해드리는 가수로 또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